네,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 오늘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으로 구성되고 또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이게 막상 녹화를 다 끝내고 나니까 양이 너무 길어서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으로 구성이 되는지 온도와 색조에 대해서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부로 다음 예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하나 배웠네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주의 말씀드릴게. 본 강좌는 어디까지나 기록형 아마추어들을 대상으로 빨리빨리 최대한 짧은 시간에 많은 사진을 보정하기 위함이고요. 어떤 진리를 탐구한다거나 아니면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화이트 밸런스에 대해서 보정하는 데 필요한 부분에 한해서 최대한 간략하게 전달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다소 진실이 왜곡될 수도 있다는 거 주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이트 밸런스는 색온도와 색조로 구성되어 있어요. 색온도와 색조. 일단 온도는 노랑과 파랑이고요. 색조는 마젠타와 그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온도를 조절하면 사진이 노랗게 됐다가 파랗게 됐다가, 그리고 색조를 조절하면 마젠타 쪽으로 갔다가 그린 쪽으로 갔다가, 그렇습니다. 이 사진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집에 있는 하얀색 벽지를 스트로브를 활용해서 촬영한 사진인데요. 제가 이걸 촬영할 때 일부러 카메라한테 한번 오토로 맡겨봤어요. 그래서 카메라가 오토로 설정한 값은 색온도 5300, 색조는 16입니다. 여기서 온도를 먼저 조절을 해보면은 온도를 내리면 사진이 이렇게 파랗게 되고요. 온도를 올리면 사진이 역시 이렇게 노랗게 됩니다. 색조도 색조를 내리면 이렇게 초록색이 되고요. 색조를 올리면 보라색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제가 오늘 이제 마젠타랑 보라색을 좀 섞어서 말할 텐데 그냥 그러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색온도 색조 여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메뉴 자체가 여기 색온도는 이쪽으로 오면 파란색이 된다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고, 이쪽으로 오면 노란색이 된다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고요. 색조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이쪽으로 오면 초록색이 된다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오면 보라색이 된다고 보라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색조 같은 경우에는 그 틴트라는 용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요. 심지어는 색조라고 하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분도 계세요. 온도는 이제 그냥 온도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왜냐면 temperature라는 단어가 너무 길잖아요. 발음하기도 힘들고. 틴트는 상당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온도와 틴트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온도와 색조라고 말을 하는 경우도 있다 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온도가 노랑과 파랑이고 틴트가 보라와 초록이란 건 알겠는데 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보색이란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보색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가산혼합을 했을 때 흰색이 되는 색을 말해요. 즉 노랑과 파랑을 가산혼합하면 흰색이 되고 그린과 마젠타를 가산혼합하면 흰색이 되는 것이죠. 원형의 색상 팔레트를 보시면은 이 보색 길이는 서로 대각선 방향에 놓여져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온도는 옐로우와 블루잖아요. 이 서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틴트 같은 경우에는 마젠타와 그린인데 역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레드와 사이아는 뭐냐? 얘도 서로 보색인 것이죠.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로 이 원형의 색상 팔레트에서 마주보고 있는 것이 보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네를 가산혼합하면 하얀색이 됩니다.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많이 보신 그림이죠? 지난번에 RGB 가산혼합 강의를 할 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이번엔 약간 수정을 해서 다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위에 보이는 것이 온도라고 할 수 있겠죠? 옐로우와 블루. 이 아래쪽이 색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린과 마젠타. 이제 얘네들을 그 가산혼합을 하려면은 블렌딩을 해야 되는데요. 역시 포토샵에서 이 레이어 아래쪽에 보면 표준을 클릭을 하면요, 여러 가지 블렌딩 모드가 나옵니다. 이 블렌딩 모드에 관련해서는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지난번 강의에서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을 가산혼합하기 위해서는 밝게 하기로 블렌딩을 하면 됩니다. 뭐 스크린을 해도 상관없는데 밝게 하기로 해보도록 할게요. 밝게 하기. 역시 밝게 하기. 자,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서 색이 혼합되는 부분이 하얀색이 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스포이드로 현재 되어 있는데 스포이드로 클릭을 해보면 무슨 색인지 표시를 해줍니다. 그걸 확인을 해보면은 RGB 각각 255, 255, 255, 즉 하얀색인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즉 옐로우와 블루를 섞으면 하얀색이 되는 것이고요. 그린과
마젠타를 섞으면 역시 하얀색이 되는 것이죠. 즉 얘네는 서로 보호색 관계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좀 불필요한 내용이긴 한데 자족이지만 잠깐 설명을 하자면은 RGB 3개를 다 가산혼합하면 화이트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옐로우라는 것 자체는 레드와 그린을 가산혼합한 거예요. 즉 옐로우 안에는 레드와 그린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드는 255, 0, 0이고 그린은 0, 255, 0인데요. 얘네들을 가산혼합해서 255, 255, 0이에요. 그렇죠? 블루는 이제 RGB에서 0, 0, 255고 즉 255, 255, 0과 00, 255를 가산혼합하면은 255, 255, 255가 돼서 흰색이 되는 것이죠. 그냥 직관적으로 레드와 그린을 한번 가산을 한 다음에 얘네를 갖다가 블루에다 가산을 하니까 결국에는 RGB 세 가지가 만나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젠타와 그린도 이 마젠타라는 것 자체가 블루와 레드를 가산혼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를 그린과 혼합을 하면은 결국 RGB 세 개가 다 서로 만나는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RGB 3개가 가산혼합하면 흰색이 되니까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은 대각선 마주보고 있는 보색끼리 섞으면 하얀색이 나올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이제 이 정도 설명을 해드리면 분명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옐로우와 블루가 온도인 건 알겠고 마젠타랑 그린이 색조인 건 알겠는데 그럼 레드랑 사이언은 어디 갔어? 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저도 모르죠. 네. 제가 어떻게 그런 걸 알 수 있겠습니까?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자면 대체로는 조명이 노랗거나 초록색이기 때문이에요. 이 빛이란 게 자연적으로 볼 때나 인공적으로 볼 때나 대부분 노랗거나 초록색이거든요. 그래서 노란 조명을 중화시킬 때는 온도를 사용하고 초록색 조명을 중화시킬 때는 틴트를 사용하는 것이죠. 진짜요? 네, 이거는 잠시 뒤에 역시 온도와 색조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고 난 다음에 강론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이 화이트 밸런스 강좌를 보면 처음부터 이제 온도 얘기부터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사전적으로 전체적인 구조를 설명해 드린 다음에 온도 얘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강론으로 들어와서 온도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도는 켈빈 값, 보통 이제 K 값이라고 하는데 K 값이라는 단위를 사용합니다. 색온도 자체는 화이트 밸런스랑 관련 없이 원래부터 존재하던 개념이었어요. 원래는 이제 조명의 색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긴 한데 아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면 설명을 하자마자 듣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1908년에 어떤 아저씨가 백열전구의 온도 특성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하려고 고안을 한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또 다른 아저씨가 이거를 특색학적 근거를 뭐 이렇게 막 부여를 했어요.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물리학 시간에 나오는 흑채라는 건데 블랙바디, 굉장히 복잡한 얘기죠. 벌써 듣기 싫으시죠? 뭐 흑채가 뭐야? 머리에 뿌리는 흑채 말고 흑채라는 게 있어요. 반사가 없는 완전 방사체라서, 완전 방사체란 말은 반사 없이 방사만 있다 해서 완전 방사체인데 걔는 결국 검은색일 수밖에 없어요. 필연적으로. 그런 흑채의 분광 복사열 곡선, 이게 무슨 말인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해를 포기했습니다. 여러분도 사진 보정하는 데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니까 이런 거를 굳이 알려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네, 더 궁금하신 분들은 물리학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얘네가 양자역학이랑도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뚱딴지 같은 얘기는 집어치우고 이제 이 표를 보셔야 되는데, 이 표는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표에서는 몇 가지 사실만 암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해는 못하니까 암기를 해야 돼요. 이거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 나오는 수치들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말하는 게 다 달라서 제가 뭐가 정답인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일단 첫 번째, 표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색이 없다 라고 볼 수 있는, 즉 중립적인 색을 가지는 온도인데 이게 5000에서 5500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유사한 인공광이 스트로브, 즉 외장 플래시인데 플래시도 한 5300 정도 값을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건 뭐 스트로브는 기종마다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출이랑 일묘 같은 경우에는 역시 2000에서 3000 사이에 있고, 여러분들이 흔하게 보시는 전구도 2000에서 3000 사이 정도의 값을 가진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촛불이 2000이고 백열전구가 3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2000에서 3000이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은 전구 종류가 엄청 다양해서 이게 전구마다 다 달라서 이게 뭐 어떻게 특정 값을 딱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실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영상에서 제가 사용했던 사진인데요.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진은 굉장히 동일한 색깔의 조명이 연속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한 가지 조명 하에 놓여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조명의 온도가 어느 정도 될지 한번 추측을 해보면요, 현재 이 사진을 찍을 때 카메라한테 오토로 맡겼더니 카메라가 색 온도를 2500으로 잡았어요. 보시면. 근데 여전히 노랗잖아요. 그러면 이 조명의 온도가 2500보다는 더 낮은 것이죠. 2000까지 내려보면 상당히 현실의 색과 유사해진 거 볼 수 있는데, 이 조명색이 상당히 중립적으로 바뀐 걸 알 수 있습니다. 좀 전까지는 노란색 빛이 난다는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2000으로 내리면 상대적으로 매우 중립적인 색깔이 된 걸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 조명도 완전히 동질적인 건 아닌 게, 온도는 그렇다 치는데 이 조명은 지금 약간 초록색 느낌이 나고요, 여기 있는 조명은 약간 마젠타 느낌이 나죠. 눈으로 보면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이 조명 간에 약간의 색깔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죠. 인공광은 다 이래요. 어쨌든 이 조명의 온도는, 색조는 잘 모르겠고 온도는 한 2000으로 보는 게 적당할 것 같습니다. 또 현실에서 노란색 조명은 자주 만나는데 파란색 조명은 도대체 언제 만나냐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보시면은 파란색 조명으로 가장 흔하게 우리가 마주치는 상황이 바로 그늘입니다. 그늘 같은 경우에는 해가 안 보이고 파란 하늘 밑에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자, 얘를 돕기 위해서 이 사진을 보시면 주광에서 찍은 사진이잖아요. 굉장히 햇살이 강할 때 찍은 사진인데, 해가 오는 구간은 별다른 색을 저희가 느낄 수 없어요. 그냥 해가 들어오고 있네, 밝구나 라는 것만 느낄 수 있지 어떤 색을 느낄 수가 없는데, 이 그늘진 부분을 보면 다소 파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현재 이 상황은 두 가지 조명을 동시에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쪽에서 들어오고 있는 태양과 태양빛이 반사돼서 산란돼서 파랗게 된 하늘에 빛을 받는 부분, 두 가지 조명이 있는 것이에요. 다시, 태양 조명도 받고 있지만은 그 태양이 산란돼서 푸르게 반사되는 하늘의 빛을 받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쪽이 태양의 영향권에 있는 거고, 이쪽이 하늘의 영향권에 있는 그늘인 것이죠. 인물 사진을 보셔도 이런 경우가 자주 발생을 하는데요, 지금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특히 하얀색 옷을 입고 있어서 더 두드러지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양이 이쪽에서 오고 있으니까 보시면은 태양빛을 받고 있는 부분은 본래의 색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반대쪽 그림자가 지는 쪽을 보면 굉장히 파랗게 찍힌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왜 파란가 하면은 하늘에 푸른빛이 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파란색이 생기는 것입니다. 즉 현재 이 상황도 역시 두 가지 조명을 동시에 받고 있는 경우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주광에서는 태양빛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걸 거의 인식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늘이 되면, 거기서 태양이 다 사라져 버리면 파란빛이 굉장히 두드러지겠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가 이 사진을 찍었을 때가 상당히 흐린 날이었고 또 태양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카메라한테 자동으로 맡겼더니 카메라가 이제 색온도를 7800으로 잡았어요. 여기 보시면은. 네. 근데 여전히 사진이 다소 파랗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색온도를 잡아보면, 이 정도를 잡으면 미적으로 아름답다 아니다를 떠나서 와이프가 입고 있었던 이 하얀색 스웨터가 하얀색으로 표현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하자 색온도가 무려 9900인 걸 볼 수 있어요. 즉 이 현장의 조건, 파란 하늘 아래 놓였을 때 그 파란 하늘의 색 온도가 9900인 걸 확인할 수 있죠. 살면서 파란 조명이 어디 있다고 그래 라고 하는데, 파란 조명이 엄청나게 커다란 게 우리 머리 위에 있는 셈입니다. 아셨죠? 색온도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는데, 포토샵에서는 얘를 2000에서 500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가장 사진을 파랗게 만들려면 2000까지 내려야 되고요, 노랗게 만들면 5000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갑자기 이제 혼동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왜 반대 방향이냐 라고. 조명의 색온도는 온도가 낮을수록 붉고 온도가 높을수록 파란색인데, 왜 포토샵에서 색온도가 낮으면 파란색이 되고 색온도가 높으면 노란색이 돼? 왜 이게 반대야? 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 이제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 2000K짜리 매우 노란 전구가 있는데, 이걸 하얀색으로 만들려면 포토샵에서 2000으로 설정했을 때 사진이 파랗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노란색과 파란색을 섞어서 가상혼합을 해서 하얀색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죠. 대충 이해되시죠? 예를 들어 이제 8000K짜리 전구가 있다고 치면은 역시 포토샵으로 8000을 올렸을 때 노랗게 돼야 얘네가 가상혼합을 해서 하얀색이 되는 거예요. 원래 조명 온도랑 반대로 움직여야 화이트 밸런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이런 얘기 다 복잡하니까 집어치우고요. 아무튼 간에 이제 결론만 말하자면 올리면 사진이 노랗게 되고 내리면 사진이 파랗게 된다.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색조 얘기를 할 텐데요. 색조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한 단위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포토샵에서는 가운데를 0으로 놓고 마이너스 150, 플러스 150까지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이거 보시면 끝까지 올리면 150이고 끝까지 내리면 마이너스 150인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색조를 이렇게 초록색과 마젠타로 한 이유는 인공 조명은 대체로 초록색을 어느 정도 띄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근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굉장히 저명하신 플래시의 대가인 조 맥너리 선생님께서 본인의 저서에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그분께 따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중립적이라고 느끼는 그 집에 있는 하얀색 형광등 있잖아요. 사실 걔네는 초록색을 어느 정도 띄고 있어요. 진짜요? 네, 진짜입니다. 벽지 사진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벽지 사진 참 유용하게 쓰이죠? 제가 이 사진을 촬영할 때 스트로브를 사용했다고 했지만 이 사진 촬영할 때 거실에 있는 하얀색 LED 전구도 켜져 있는 상태였거든요. 물론 스트로브를 사용했기 때문에 거실 전구의 그 영향력은 많이 약해져 있지만 어쨌든 이 사진에 작게나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LED 전구가 주는 영향을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일부러 이걸 역시 오토로 찍었는데 오토로 카메라한테 맡기니까 카메라가 얘를 하얀색으로 최대한 표시하기 위해서 색조를 플러스 16으로 잡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약에 색조를 0으로 때리면 다 초록색을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색을 한번 내려볼게요. 그렇죠? 초록색을 띄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16으로 다시 돌아가면 상당히 하얀색인데 0으로 오면 약간 초록색을 띄는 거죠. 이 현장에 있었던 조명은 굉장히 평범한 형광등이거든요. 어디서나 쉽게 볼 수 있는 하얀색 LED 전구였어요. 이 LED 전구가 사실은 초록색을 띄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눈은 눈에 수능성이 있어서 그 조명의 색깔을 상당히 중화시켜서 보거든요. 그래서 조명에 살짝 담겨져 있는 초록색을 미처 인지하지 못할 뿐이죠. 카메라는 그걸 좀 더 과장해서 담아내니까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고, 아시겠죠? 이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사용해봤던 카메라들은 대체로 다 색조를 약간 초록색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 제가 원하는 것보다는 초록색으로 잡는 경향이 좀 있었습니다. 물론 기존과의 차이가 매우 심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얘기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은 화이트 밸런스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즉 온도와 색조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진짜로 화이트 밸런스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화이트 밸런스로 어떻게 사진을 보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 오늘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